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21일이죠. 네. 네, 금요일. 드디어 또 한 주가 잘 갔는데 이번 주는 잘 간 것 같진 않아요. 투자하기에는 썩 좋은 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좀 떨어졌죠. 이게 장 전과 네. 장 후의 분위기가 네. 너무 큽니다. 그래요?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컸었어요. 사실 제가 선물 시장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미국장 시작할 때 즈음까지만 해도 거의 한 2%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일어나서 보니까 거의 한 2%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이 변동성이 너무 커갖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네.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또 그러나 모르겠네. 네. 여튼 오늘 뉴스 그리고 또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정답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예.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을 못 구했네요. 그러니까. 찌찌뽕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와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어제 있었는데 예, 우리 시장은 오른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랐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지. 뭐 엔비디아가 뭐 어닝 쇼크를 낼 거라든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정프로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엔비디아 외에 뭐 대체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엔비디아 GPU를 사간 애가 돈을 잘 벌 것이냐, 네. 아니면 엔비디아한테 돈을 빌린 애가 망가지지 않을 것이냐. 엔비디아 GPU를 사는 애가 채권 발행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데미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지. 네. 다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일은 아니었죠. 네.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이제 뭐 좀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 좀 전해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연준에서 지금 저는 오히려 유동성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갖고 첫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 뉴스로 준비를 했고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일본 얘기를 요새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환율 이슈를 아무리 찾아봐도 네. 우리 안에 있는 환율 이슈보다는 일본 이슈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좀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우존스는 0.84% 하락했고 나스닥은 2.17% 하락했고 S&P도 1.5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시작할 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네. 근데 나는 뭐 어떻게 되나 네.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 전체적으로 4.7% 하락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 외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어제 장에서는 3.5% 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리사쿡 이사 같은 경우에 연준 이사죠. 자산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벤치마크 대비 높다는 게 우리의 평가다. 네.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12월에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항상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신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억지로라도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금리 인하 안 하면은 뭐 파월 날리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주로 해왔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얘기할 겨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나. 트럼프 요즘 뭐 바쁜 일 있어요? 앱스타인 보고서. 그게 좀 약간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거 이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거의 그런 임박해 것 같더라고요. 있죠. 네. 뭐 여야 합의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남북 관계 되게 좋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협정을 맺네 그래가지고 하노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협정 맺고 막 그랬을 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그냥 가고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인가 보다 이렇게들 해석을 했는데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검
그 청문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이게 더 관심이지 뭐 남북이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앱사인 보고서는 미국 정치권에서는 매우 뜨거운 이슈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요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언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엔비디아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엔비디아 뉴스가 뭐 실적 얘기를 굳이 드리진 않을게요.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제 좀 드렸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 관련한 얘기들을 제대로 좀 전해드리질 못했었는데 그냥 뭐 재순항은 여전합니다. AI 버블 얘기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AI 버블 뭐 이런 거 없다. AI 가속기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네.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은행에서 의료계에서 지금 GPU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GPU의 수요가 다양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칩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외에 다른 칩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어저께 좀 취재를 할 때 그 UAE랑 한국이랑 네. 만나가지고 AI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정프로님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일 긴밀하게 그거부터 협의하자.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고 네. 이거를 좀 대체를 하려 그러면은 뭔가 좀 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또 정프로님의 지시를 하달받은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러면 또 정프로님 앞을 달리나요? 계속 한번 일부러 그러는 해보시. 거잖아요. 계속 한번 해보시죠 뭐. 네. 갈 때까지 가봐라.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어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매출 비중을 보니까 그 4명의 고객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비중이 61%나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에 56%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여기 고객 4군데가 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미국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뉴스 중에 저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중동에 팔 수 있다. 네. 네. 중동 관련한 기업 2곳에 7만 개의 AI 판매 칩을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그 시점 두 국가죠? 그래봐야 2개입니다. 네네. GPU를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휴메인이라는 기업이 있고 네. 그 UAE에는 G42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2군데가 이제 7만 장 정도를 뭐 사기로 했습니다. 각각 3만 5천 장씩.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6만 장 산 거는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젠슨왕 얘기 중에 그 메모리 회사들을 비롯한 파트너들에게는 a big year, big year, 엄청 큰 한 해가 될 거다 내년에. 지금 뭐 주문 있는 것만 처리하기도 좀 되게 헉헉대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어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네. 그 좀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는 그 현인들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드디어 레이 달리오가 출동했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가 했던 얘기는 지금 상황이 거품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네. 그런데 당장 이를 터트릴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거품을 터트린다라는 얘기는 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긴축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냐라는 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품인 것 같다라고 거품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거품이 존재할 때 못 먹으면 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건 예, 네.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또 이제 거품 지표가 그 IT 버블 때 자기의 거품 지표가 100이었다 그러면 네. 현재는 한 80 정도다. 본인의 모델에서 네, 네. 그게 대공황 때 IT 버블 때가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 80 정도. 거의 네. 다 왔다. 아니, 아니죠. 남았다. 20이 남았다는 좀 더 거죠. 남았다. 네. 야, 근데 80에서 터질지 90에서 터질지 어떻게 알아? 레이 달리오입니다. 예. 아니 아무리 레이 달리오고 레이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하긴 쉽죠. 예.
안다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측정할 때는 과거 100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80점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0까지 가서 터질지 아니면 120까지 가서 터질지 아니면 80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고.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네. 계속 한번 달리오. 레이 달리오한테 그래서 그래 달려서 달리오 막. 아 근데 네. 이분의 얘기를 이제 믿자. 뭐 점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점쟁이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할 때는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세게 경고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 앞서 JP 모건 체이스가 있던 겁니다. 주가 수익률이 22배였던 시점에 S&P 500을 사면 10년간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2에서 2%다. 네. 그 얘기는 고점 물리면 답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물리면은 10년 동안 열심히 해봐야 수익률 마이너스 2 아니면 2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의 AI 버블에 대해서 다들 뭐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럴 때 그 레이 달리오 같이 좀 역사를 길게 보는 투자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80이라 그랬으니까 20%더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은 되지. 그건 네, 아니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요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주식에 이제 과거 자산의 뭐 한 8, 90%를 그냥 주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오히려 이제 한 주식 비중 30%로 낮추고 대신 그 30% 낮춘 거를 되게 위험한 걸로 가는 거죠. 먹으면 막 3배, 5배 먹는 거 있잖아. 뭐 곱하기 3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걸로 이제 자산 규모는 줄이되 위험성 높은 걸로 가서 만약에 다 말아 먹어도 30% 마이너스 대신 이제 먹으면 내가 전 재산으로 안전하게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투자했다가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먹을 수 있게. 정프 달리오. 아니 네. 근데 파벨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더 위험 자산을 섞어야 아니지. 이게 아니라 지금은 어지간히 가는 위험 자산으로 갔으면 자산 전체가 그럼 지금은 나머지 한 70%는 그냥 빼놓고 완전 안전을 빼놓고 채권 같은 거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위험 자산 극 위험 자산으로 달리는 거지. 그렇게 달리요. 지금 댓글창에 정프로는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방구석 여포 아니냐 그러는데 저분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네. 뭐죠? 우리 정프로님을 어떻게 여포에 비유를 합니까? 뭐 쥐포 뭐 이런 드립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제갈공명이나 뭐 이런 걸로 가야지. 그렇습니다. 방구석 여포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돈풀기 정책에 시동을 걸리면서 달러 엔 환율이 157엔을 뚫었습니다. 우리 환율 지금 되게 걱정 많이 되시죠? 네. 5.86%가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 엔화는 9.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예. 엄청 약세네요. 이게 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5.8, 일본이 한 6.8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9.11까지 올라왔어요. 6개월 상승폭이. 그럼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적극 재정. 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보통 일반적인 표현에는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 걸 책임 있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표현은 적극 재정을 내가 책임지게 하겠다. 적극 책임지고 돈을 풀겠다. 네. 라는 의미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2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2만 원씩 준다고요? 예. 이게 한 4천억 엔 정도가 쓰이기로 했었고 추경 예산 편성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달 주는 건가? 한 번 주나? 2만 원 2만 원이면 300만 원 넘는 거예요. 20만 원쯤 되는 20. 거죠? 잠깐만요. 20만 원도 안 돼, 지금. 20만 원. 네, 그냥 18만 원, 19만 원쯤 될 것 같은데 이걸 뭐 1년에 한 번 주는 걸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매달 주는 양육수당 같은 건가? 아니죠. 일회성으로 주는 거죠. 일회성? 우리나라 저기 줬었잖아요. 우리나라. 소비 쿠폰 같이? 예. 그거 약한 것 같은데. 애 있는 집만 그러면 한 2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해.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줘야 된다. 그렇죠. 와, 엔화를 네, 어디로 얼마나 보내실라 떨어질까? 그럽니까?
근데 사실 엔화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엔화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난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그 다카이치 내각에서 21조 엔 중에 11조 엔을 물가 대응에 쓰기로 했다는데 이게 물가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참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금리를 내리자라고 했던 트르키에가 어떻게 박살났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대응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힘드니까 가족 자녀 한 명당 2만 엔, 그 겨울철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조금 확대, 인공지능 반도체 촉진에 7조 2천억 엔, 방위비 향상에 1조 7천억 엔 이러면서 이렇게 뭐 휘발유세 인하, 비과세 연소득 한도 상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고 예산을 푸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돈이 더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우려가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까봐 지금 이게 채권이나 환율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20년 트러스 쇼크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영국에 예. 네, 그랬었죠. 며칠 만에 내려왔었죠. 네. 거기도 44일 만에 네. 사임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힘드니까 그때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감세 정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힘들 때 세금을 덜 걷자. 그리고서 여기에서 좀 돈은 더 풀고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 역계 정책을 핀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 국채, 파운드와 약세를 불러왔고 트러스 총리가 되게 그 모욕을 당했던 게 트럼프 총리의 임기와 양배추를 놓고서 네. 양배추가 먼저 썩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사임하나 양배추는 빨리 상하는 네.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양배추가 이겼거든요. 44일 만에 트러스 총리가 내려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도 다카이치 내각은 고압 경제 지론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압 경제지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면 결국은 된다. 아, 그러니까 세게 계속적으로 이걸 그 장기 성장률의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은 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 재정, 뭐 예산 뭐 다 해가지고 재정이 예산이죠.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서 그 환율 금리 지정이죠. 네. 이거를 세계의 화살로 계속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서는 이건 네. 아닌데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채권 작용단이라고 아, 네.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약한가라는 부분을 지금 국내적인 이유만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미국에서는 AI 버블론과 그 유동성 12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일본에서는 지금 그 재정 풀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엔화가 지금 157엔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절하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네. 후에 인덱스 시간에 변정기 본부장 나오거든요. 환율 엄청 세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이것저것 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주제가 환율입니다. 변정규 본부장님 나오시는데 앞에서 저는 뉴스 전한 겁니다. 큰일 났다. 네. 화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여튼 일본 환율은 앞으로도 상당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까지 옆에 있다고 괜히 똥물 튀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 이미 상황. 튀겨 있죠. 네, 많이 튀겼죠. 네, 네. 네. 손절해야 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점프 달리오 오늘 많이 달리시는데요. 네.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25%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거의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제일 포커스를 많이 뒀었던 부분들이 이제 2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35 얘기하길래 지금은 45인데 25가 양도소득세 기준 맞추자는 거였고 35는 뭐냐. 네. 그러니까 뭐 좀 뭔가 주식시장에 떡밥은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세수 줄어드는 거는 싫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냥 딱 잡아놓고 딱 찍어갖고 35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지난번에 기재부 차관님 만났을 때 혼났거든요. 네. 혼나야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네.
다 이게 뭐 그냥 눈 감고 가운데 찌르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서 이제 25로 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도 왜 얘기가 못 나오고 있느냐는 그 범위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걸 해줄 거냐라 그랬을 때 배당 성향 40% 이상 되는 기업 또는 네. 배당 성향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회 중에 9.3%밖에 안 된다. 네. 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범위가 좀 넓은 게 좋기는 하죠. 네네.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좀 이것도 약간 좀 상징성이 있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배당 성향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도 이게 뭐 배당 성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배당을 늘리는 건 좋은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ROE의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기가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내부 수익률을 높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투자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돈을 다 쌓아놓고 투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만 그냥 갖다 쓰는 그런 나쁜 대주주. ROE가 굉장히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면 차라리 돈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줘라. 네. 그럼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곳에 높은 수익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 높여가지고 모든 기업이 다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해라. 이거는 사실 원래 원칙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좀 전면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 성향 25% 쪽이 더 맞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배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업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네. 내가 잘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네.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주주들에게 돌려줘서 그걸 다른 곳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다시금 좀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는 뭐 내년 안에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안에 하면은 27년. 그러니까 내년 안이 아니라 내년. 내년 26년이잖아. 제시안. 네. 그러니까 내년도 제시 안에 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7년에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게. 네,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내년부터다. 어. 그러니까 올해 안이죠. 올해 안. 네. 네. 올해 안을 바꿔서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 요건 쪽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여야 간에 특별히 그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범위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지 그건 안 돼라는 건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하고 있냐? 뭐 일본 얘기 이제 됐고 이따 변정균 전문의 오시니까. 네, 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